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걸 보면서 제가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팔지 않을 거고 왜 안 팔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거의 판 종목은 없을 거예요. 월덱스 8월 14일 기준으로 2.2% 상승 300원이 올랐어요. 누적이 실적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가 20기 반기예요. 반틈기 21기는 원래 반기 1월부터 6월까지 5,569억 매출 총 매출이고, 근데 올해는 733기 3억, 영업이익은 122억인데 올해는 164억, 순이 105억인데 157억. 이거 그럼 50%가 오른 거잖아요. 이런 회사 팔면 됩니까? 일단 실적은 좋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 954원, 작년 기준으로는 641원, 954 곱하기 2 해야 되잖아요. 6개월치니까. 그러면 1,800원, 1,900원 잡고 1,900원 곱하기 멀티플 10만 줘들어 19,000원인데 지금은 13,000원. 싸다. 이거는 팔면 안 되겠죠.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과. GST가 8월 14일 날짜 1,350원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6.5%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팔지 안 팔지 한번 보세요. 자, 누적 매출액이 605억, 작년, 올해는 920억 올랐죠. 그럼 영업이익은 작년에 41억이래. 6개월치. 올해는 6개월치는 130억. 4, 32. 3배.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작년에 42억, 올해는 118억. 거의 이것도 한 3배 좀에 못 되는. 그럼 이거 작년보다 돈 더 잘 벌었는데 팔아야 돼요? 애매한가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주당 순이익, 작년에는 500원짜리가 올해는 1,420원이. 이것도 곱하기 2를 하면은 2,800원. 2,800원이면 멀티플 10만 줘도 28,000원. 지금 얼마? 19,000원. 팔아야 돼요? 내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못 받고 있으니까 팔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떨어지는 건 뭐다? 이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이거는 내가 계산했는 금액은 28,000원인데 28,000원에 아직 못 갔을 뿐이지, 이거는 그냥 기관들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주가의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기업의 값어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건 움직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돈이 있었으면은 이걸 다 사는데 썼겠죠. 근데 기존에 현금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종목을 팔아서 이걸 살까라고 고민했지만, 올랐던 종목, 두산 종목 같은 경우 한 80% 이상 올랐으니까 그걸 팔아서 이걸 살까라고 생각했지만, 요거는 그냥 경험 삼아 요런 것도 한번 겪었다라는 기념으로 그냥 안 팔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마음으로서는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내가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는 나중에 판가름 되겠죠. 이거는 분명히 제가 샀어야 됐다는 결정이 났었어요. 일단은 GST 넘어가고, 두산중공업은 올랐어요.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2057기는 7조 8천억 매출이고, 올해는 7조 4천억 매출. 그러면 영업이익은 작년엔 7,076억 매출이고 올해는 61억. 이야, 61억? 잠깐만, 61억. 작년에는 7천억 매출, 79억 매출. 몇 배 차이야? 100배? 100배 넘게 차이네. 10배 차이네. 7천이니까 100배네, 100배. 아이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작년에는 2,400억 이득이었으면 올해는 마이너스 6,200억 마이너스. 근데 주가는 오른다. 왜?
이런 거는 실적과는 상관없이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벌 거라는 생각에 더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파는 사람보다. 이 올랐다는 거는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잖아요. 파는 사람보다. 왜? 두산중공업이 지금 가치보다는 더 오를 거라는 감안하에 오른다는 것.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두산중공업이 지금 처한 환경은 부채가 많다. 마이너스 되는 것들만 없애버리면 없애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매출이 작년만큼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영업이 이만큼 올라와 버리면 순식간에 크는 거는 시간 문제고 지금 풍력을 나라에서 밀고 있고 발전 LNG 발전 터빈 가스 터빈 가지고 있고요. 나라에서 하는 거 수준 몇 개 받아가지고 쭉 하다 보면은 동남아나 이런 해외로 수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출했다가 2025년에 창원에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창원 시티 자체가 수소 시티로 지정이 되어서 창원에서 수소 연료로 가스 터빈을 수소 터빈 엔진이지. 수소 터빈 엔진이 2025년까지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게 상용화가 성공을 해버리면 세계 최초로 그때 다른 데 안 만들었던 가정하에 세계 최초의 수소 가스 터빈 발전 엔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돼 버리면 두산은 난리 나는 거지. 그래 되면 이건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건 미래 가치를 미리미리 땡겨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하는 거지. 지금 부채가 많아서 EPS가 안 잡힐 뿐이에요. EPS 마이너스잖아요.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할 뿐이지. 이런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싸진 거예요. 그리고 또 호재가 많다 생각해서 미래 가치를 미리미리 땡겨 오니까 지금 가치는 가치가 아니다. 가치가 훼손됐다 생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다운시스 마이너스 50원. 다운시스는 매출이 758억에서 올해는 1286억. 오, 매출 총이익이 228억에서 올해는 306억. 오, 영업이익은 46억에서 121억. 오, 3배 가까이. 당기순이익은 51억에서 114억. 오, 장난 아니죠. 그래서 EPS를 보면은 작년엔 263원에서 올해는 431원. 그럼 431원 곱하기 2를 하면 860원. 860원이 21,950원이 되면 826, 8540, 25배, 멀티플이 25배를 시장은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원시스가 25배보다 더 받는다 생각하면은 매입을 하는 거고 25배 정도 값어치가 안 된다 생각하면 다원시스를 안 사는 거고 저는 25배 이상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더 땡겼기 때문에 다운시스를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실적이 이리 잘 나왔고 이마이 잘 나왔고 이마이 잘 나왔는데 자 그러면 오텍은 10% 떨어졌어요. 이것도 10% 떨어졌어요. 그럼 뭐 때문에 10%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 매출 5,287억, 올해는 4,999억, 영업이익이 2,211억, 올해는 77억. 떨어졌네요. 떨어졌어요. 영업이익 떨어졌고 매출도 떨어졌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 작년에는 161억, 올해는 64억. 오,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적 떨어졌으니까 요것도 떨어졌다. 그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실적만 요것만 지금 그것만 보면은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땡겨 올 때는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볼까요? EPS는 859원, 330원, 330원 곱하기 2를 하면 660원. 지금 11,000원이니까 20배, 18배. 멀티플 시장에서 18배를 줬다고 하는데 오텍이 18배까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사는 거고 못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못 사는 건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오텍이 요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나왔는 게 요게 판매비와 관리비 주 22, 26, 뭐 매출원가 주 3, 26, 30 이게 그거더라고요. 전자공시 들어가면은 연결 재무제표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슬러시 주 적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22번을 보면은 내용이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연결 재무 상태 오텍 거를
자산은 3,800억에서 5,200억으로 늘었고, 비유동 자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고, 유동 자산은 움직이는 자산. 1년 안에 현금으로 되는 자산들, 이런 것들. 매출채권은 물건 나갔는데 돈은 못 받은 거. 외상으로 물건 주는 거. 외상으로 물건, 어음도 매출채권 중에 하나죠. 이것도 실적으로 잡힌 거예요. 팔렸다. 그 대신 현금이 나중에 들어올 뿐이지. 유동부채, 이거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금액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봤을 때 오텍이 오텍 캐리어가 작년 어딨노? 여기 있네요. 전기말 작년 자산 당반기 작년에는 5,252억이면 올해는 4,440억이요. 그러면 한 800억 정도 못 팔았죠. 캐리어에서, 오토 캐리어에서. 이건 자산이구나.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산. 매출 볼게요. 매출. 오토 캐리어 매출이 작년에는 올해는 3,439억인데 작년에는 3,953억이요. 그럼 한 40억 차이? 40억 정도 못 팔았어요. 40억이면 양호하잖아요. 40억. 양호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빠졌나? 일단 여기에서는 덜 빠졌고, 매출채권은 그거 이제 물건 주고 못 받은 거, 돈 못 받은 거, 이런 건 보통 매출채권으로 많이 나가는 거는 렌트는 물건은 나갔는데 돈은 다달이 받는 거니까 돈이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매출채권으로서는 처음에 물건 많이 나가면은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텍은 에어컨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텍이 업계 최초로 에어컨을 렌탈합니다. 3년 기준, 5년 기준 해가 월 한 3만원, 2만 얼마, 5만원인가. 그런 식으로 렌탈을 해요, 렌탈하면 이게 달달이 들어오는 돈이니까, 요렇게 매출 채권을 많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매출 채권이 많이 잡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알면은 오텍의 지금 매출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차후에 계속 돈이 또 들어올 거다라는 거에 계산되면은 오텍의 이렇게 상품이 실적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걱정 있겠습니까? 걱정 없다. 그래서 오텍을 팔지 않았습니다. 더 사야 됩니다. 이때는 더 싸졌기 때문에. 왜 싸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작년 금액을 기준으로 요게 6개월 치니까 곱하기 1을 하면 1,600원이에요. 1,600원인데 멀티플 10만 줘도 16,000원. 지금 오텍 11,000원. 작년 것만 하더라도 싼데 올해 매출이 순간 요렇다고 해가지고 안 사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오텍이 앰뷸런스, 음압 앰뷸런스, 음압 앰뷸런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낮은 곳에서 물이 절대로 높은 곳으로 안 흐르잖아요. 기압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안 흐르나? 그거가 있다라면 한 곳을 못 흐르는 높은 기압으로 만든지 낮은 기압으로 만들어버리면 바깥 기압이 절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안에 게 바깥으로 절대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를 음압이라고 그래요. 음압. 압력을 이용한다. 맞나? 그래서 음압 병동이 있고 음압 앰뷸런스가 있고, 음압 앰뷸런스는 오텍계 한 대당 거의 2억 정도 합니다. 2억. 일반 앰뷸런스는 한 5, 6천, 4, 5천, 6천 정도 하는데 이거는 2억 정도예요. 그리고 오텍이 하는 게 주차 관리 시스템, 이게 들어가면 쭉 올라 주차 기계 있잖아요. 그게 대당 몇백억씩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는 게 얘들이 편의점에 쇼케이스, 냉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캐리어 아까 전에 에어컨 하고, 그리고 자동차 에어컨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지금 차세대 먹거리가 BIS라고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인가? 빌딩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인지, 요거 빌딩 안에 들어가면은 중앙 통제 장치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모든 걸 그 전원, 공기 흐름, 에어컨 관리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최신 시스템에 맞게끔 하는 요 작업을 오텍이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이죠. 신먹거리. 요거는 지금
그거 시대가 전기 덜 먹고 차세대 엔진 에너지 쓰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옛날처럼 전기 많이 먹는 빌딩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력을 이제 전기세를 아끼고 전력 소모량을 적게 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하는 걸로 시대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BIS 시스템은 계속 업될 겁니다. 그럼 이 매출이 따로 캐시플로우로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오텍은 저는 싸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금 훼손됐다 하더라도 실적이 조금 덜 나온다 하더라도 팔지는 않습니다. 자, 오텍은 이렇게 되었고, 자, 한국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은 7%가 올라버렸어요. 230원. 그럼 한번 볼까요? 19기에 현금이 870억이었다가 올해 2분기에는 1940억, 70억이 되었어요. 현금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죠. 여기 있네. 이게 19기에 2232억이 영업수익이라면 20기 2분기에는 올해 2분기에는 1169억이에요. 19기 이건 1년치고, 자 19기 2분기 실적은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치는 1억 1,400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1억 1,069억이 30억이 불었어요. 39억이. 이게 지금 어떻게 그때를 떠올려보면 19년도 부동산 경기와 20년 부동산 경기 둘 다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신탁 회사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올려버렸어요. 영업이익을. 그러면 다른 거는 한번 볼까요? 이자 비용, 대출, 이자 수익. 영업이익은 올랐고, 그러면 영업이익 올랐고, 당기순이익 네 번째 거니까 440억이에요. 작년 이맘때. 올해는 618억 올랐어요. 증가됐어. 당기순이익이 618억이고 작년엔 440억. 매출은 영업이익은 40억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거하고 당기순이익은 확 차이 나버리죠. 자, 그러면 EPS는 earning per share, earning 당기순실적 나누기 쉐어 주식수를 하면 505원이 나와요. 한 주당 가격. 작년 이맘때는 요거네. 363원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한 730원. 요것도 곱하기 2를 하면 1,000원 나오잖아요. EPS가 1,000원 나와요. 1,000원. 1,000원 나오는데 멀티플이 지금 한국자산신탁은 3,300원이. EPS 1,000원인데 3,395원이면 멀티플 3밖에 못 받는단 말이잖아요. 이 부동산 건설 이렇게 신탁 회사가 3만 받아도 되냐? 최소 6, 7, 8, 10은 받을 수 있지 않냐? 못 받아도 8. 그러면 5배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1,000원에 8배면 8,000원이 돼야 되는데 3,000원밖에 안 되니까 한국자산신탁은 싸다.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올라간다. 8,000 지금도 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컴위드의 21분기 반기 실적은 62억, 올해는 122억. 오. 영업이익은 5-10억, 올해는 5-5.7억. 근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9억, 올해는 21억. 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됐는데 순이익은 21억이에요. 영업이익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업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매출 빼기 매출 원가를 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요.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 직원 뭐 이런 거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이익은 이런 거 다 뺄 때 뭔가 다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신기하다. 뭐 금융수익이 1억 6천이나 있고, 이건 뭐야? 관계기업에서 투자를 52억이나 했어요. 우와, 기타 비용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하여튼 21억이 돼버렸어요. 올라갔다. 자, 그러면 한컴위드의 주당 순이익은 작년에는 50원이었고 이맘때는 50원 있고 올해는 96원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96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원 잡고 2를 곱하면 200원. 200원에 지금 3,855원이죠. 200원은 2918.
19배, 멀티플 19배를 시장이 보고 있는데 한컴미드의 멀티플을 19배를 내가 더 줄 수 있으면은 사는 거고 못 주겠다 싶으면 파는 거예요. 전 한컴미드가 4차 산업, 블록체인, 그리고 플랫폼 사업,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금거래소, 이게 포렌식 기술, 뭐 홍채 인식 기술, 보안 기술, 집에서 뭔가 이렇게 관공서 안 가더라도 관공서에 폰으로 접속해서 내 폰에서 그 관공서로 연결되는 게 블록체인 암호화를 걸어서 나 아니면은 절대로 그걸 풀 수 없는 그런 걸 하면은 굳이 관공서 가가지고 지문 인증하고 뭐 이렇게 본인 날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한 세상. 그러면 그때는 값어치를 한컴미드가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컴미드를 팔 이유가 없죠. 조금 빨리 나올. 그래서 한컴미드를 보다 보니까 한컴 금거래소가 요번에 등록되었어요. 관계기업으로 요번에 들었어요. 발발. 당반기 중 취득하였습니다. 주 1위 한컴 금거래소. 저번에 제가 한컴 위즈 공부할 때 써낸문인강, 용문산인강, 용문문인강 하여튼 금거래소 하고 뭐 합작하든지 뭐 이렇게 뭘 협업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하고 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거래소가 생겨버렸어요. 만들어내서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 뭡니까? 이게 액션일 수도 있지만 이 사업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액션으로서 이렇게 뻥카로 돈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안심도 시키고 또 자기가 또 돈 벌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맞을 수 있다라는 거에 걸어가지고 이 기업은 더 싸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따박따박 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컴이지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FST는 또 100원 올랐네요. FST는 뭐 하느냐 하면 칠러와 펠리클 그리고 회사인데, 저는 이 회사가 뭐한지 회사인지 몰랐고 EUV만 떠올랐었고 삼성만 떠올랐었어요. 삼성이 평택에 공장을 많이 듣고 비메모리에서 전력을 쏟아서 이 FST가 그 기계를, EUV 기계가 대당 1,500억 정도 하는 ASML, 네덜란드 회사예요. 세계 유일. 이 회사가 1,500억씩 대당 기계를 만드는데 팔아먹는데, FST가 그 기계를 만들어내면 한 500억, 400억에 만들어내도 또 막 줄을 설 거란 말이죠. 그게 나는 성공한다라고 봐서 투자를 했어요. 정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될 것 같아서 그냥 감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칠러는 유니셈, GST는 스크루버, 반도체를 가공할 때 유해가스 막 이런 게 막 나오면은 그거를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정화시키는 기계가 스크루버 보고, 그 정화시키면서 온도가 막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칠러예요, 반도체 공정에.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죠. 이런 것들은 칠러를 만드는 회사가 FST. 칠러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다? GST, 유니셈과 GST는 칠러와 스크루버 둘 다 하고, FST는 스크루버는 안 하고 칠러만 한다. 그리고 펠리클하고 마스크는 들어봤는데 펠리클은 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는 에칭 공정이라고 하죠. 깎는 공정. 이렇게 깎아서 위에 덮고 또 깎아서 또 덮고 막 깎고 이동을 시킬 때 깎아놓은 거에 먼지가 안 들어가게, 이물질 안 묻게 그걸 이렇게 마스크 씌운다고 하던가, 그래 마스크 씌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FST가 독보적이라고 하던가 그래요. 펠리클이 독보적인가? 펠리클 다시, FST는 하여튼 공부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ST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넣어봤는데, FST 매출이 621억에서 710억으로, 이건 자산이구나. 자, 자산 말고 넘어가 볼게요. FST는 617억 매출에서 올해는 861억, 200억 넘었죠. 영업이익은 96억에서 166억, 7, 80%.
당기 순이익은 99억에서 130억, 오, 한 40%, 30% 증가돼 버렸어요. 매출이. 난 이 회사가 EUV가 성공하냐 마냐만 봤었지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이거는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EPS를 구하니까 714원이 나왔어요. 714 곱하기 6개월 치니까 2를 해야 되죠. 1년 하려면. 그러면 1,400원. 1,400원 EPS 1,400원. 1,400원 나누기 23,000원 하면은 멀티플이 10 하면 14,000원. 그럼 9,000원 남네. 9,000원 남면은 6 4 24 7 17배. 멀티플이 17배가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근데 이 회사를 멀티플 17배를 줄 수 있냐? 지금 저는 16,000원대 들어갔거든요. 16,000원대 들어가고 1,400원이면 조금 높지만 괜찮은 가격이잖아요. 조금 적정하다는 가격. 그때 내가 계산 안 하고 샀으니까. 근데 지금은 17배 주면은 23,600원이 나오는데 이걸 17배 줄 수 있나? 조금 비싸다라기보다는 조금 그렇다. 정상 싼 금액은 아니다. 적정가다. 뭐 그 정도. 17배. EUV가 성공하면은 100배로 뛰어요. 100배. 여기서 10배지, 10배. 26만 원. ASML이 한 주당 한 300불, 뭐 400불, 400불 사이에 있는데 여기 23,000원이니까 100불 되려고 그러면은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되니까 10배로 뛰는 거는 뭐 기계만 만들어내면 뛰겠지만 그 전까지는 안 만들어내면 10배까지는 아니고 멀티플 17배는 좀 힘들 거고 한 10배 15배가 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얘는 미래 가치를 벌써 땡겨온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매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나오네요, 매출이. 그래서 FST는 일단 차후 매출을 바라보고 있어서 안 팔고 있고 이렇게 EPS 나왔고 NC소프트는 걱정도 없는데 NC소프트는 참 걱정도 없어. 왜 걱정이 없냐면은 여기 봐봐요. 25,000원이 빠졌잖아요. 자, 이거 자산 NC소프트는 부채가 8,500억이나 있어. 8,500억. 근데 자본이 얼마? 2조 7천억이 있어. 48, 32, 38, 24, 30%도 안 돼. 부채가 30% 조금 넘네. 돈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살 수 있는 현금도 빠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실적 한번 볼까요? 누적 7,695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23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작년에는 7,695억, 올해는 1조 2,696억. 오, 영업비용은 작년에 5,606원, 올해는 8,192억. 영업비용이 엄청 많이 나왔네.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2,089억, 올해는 4,504억. 2배죠. 2배.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1,915억, 영업이익이 2,00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1,500억이에요. 와, 이게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 당기 순이익이 올해는 3,538억이에요. 참, 그럼 이거 EPS가 얼마야? 이래가 보면 EPS가 17,000원. 작년에는 9,200원. 17,000원에 곱하기 2를 들어가야 되죠. 6개월 이체니까. 1년치를 만들면 34,000원, 34,000원. 지금 NC소프트가 87만 원이에요. 87만 원에 34,000원. 요걸 나누기를 하면은 얼마입니까? 2 하면은 68 빼면은 19, 3, 1, 3, 3, 6, 18, 3, 5, 15, 5, 4, 20, 5, 25배. 25배가 조금 넘게 멀티플이 측정되어 있네요. 25배. 3, 2, 6, 3, 5, 15, 4, 5, 20, 4, 2, 8. 23, 4배. 멀티플이 23, 4배. 멀티플이 23, 4배. NC 그 정도 뭐 게임 회사니까 받을 수 있겠죠. 적정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70대 정도가 좀 적정한데 그 시절은 안 올 것 같아요. NC는 시총을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4,500억이잖아요. 곱하기
곱하기 2를 하면은 거의 한 9천억. 9천억에서 멀티플 2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9, 28, 20억, 20조. 20조. 이게 NC가 지금 몇 조죠? NC가 몇 조더라? 그거를 또 계산해 보면 그게 높냐 낮냐에 따라서 또 이제 계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패스. NC는 계속 성장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 모아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NC가 요거 봐봐요. NC의 매출이 게임 매출이 있고 로열티 매출이 있고 상품 기타 매출이 있어요. 게임 매출은 월 정액 이런 건데 작년 이맘때는 6,400억 6억 올해는 1,139개 1조 1,390억이고 로열티 매출이 로열티 뭡니까? 뭐 이렇게 키티 미키 마우스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코카콜라 하나 만들어 놓고 코카콜라 뭐 이렇게 그거 기술료 받아가는 게 로열티 아닙니까? 로열티가 작년에는 1,089억이었어요. 올해는 1,151억이었어요. 이건 무슨 로열티겠어요? NC에는 리니지, 원투, 아이온, 길드워 이 정도 있겠죠. NC는 그냥 리니지가 로열티가 다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가. 근데 로열티 수익만 요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또 요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2를 하면 2천억. 로열티 수익만 2천억, 1년에 2천억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른 거는 뭐 다른 건 덤이 아니라 로열티가 덤이지. 덤이 2천억이에요. 2천억 매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NC는. 게임만 또 잘 만들어내고 수출만 계속해도 그 포맷 그대로 쓰면 되니까 AI 인공지능이란다 그 뭐고 이렇게 가상현실로 리니지 게임을 접목시키는 게 그러면 막 혼자 방 안에서 지가 막 움직인다 하고 막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된단 말이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네요. 그래서 저는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팔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기업이 어떻게. 그래서 저는 팔 수 없어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끝.